조국 일가의 진짜 악행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들으면은 참 혀를 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심이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거의 VIP 대접을 받았다. VIP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집사처럼 부렸다는데요. 좋게 얘기해서 집사지 거의 식모처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VIP 관련해서 VIP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돈을 많이 넣은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넣으면 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이 돼야지만이 집사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계속 딱 생각나는 게 분명히 권력 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가족은 정말 조생충이네. 예. 계속 이어가시죠. 예, 조국 네 집 매일매일 드나든 것은 물론이고요. 조국의 식사 자리에도 합석을 했었고 특히 지명됐을 때는요. 재산신고 자료 정리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자재 사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눈이 많으니 정경심이 장 보러 갈 수가 없으니 네가 장 보러 갔다 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장 보러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참 하대하던 사람이라 검찰 가서 다 부니까 야, 너 나한테 배신하는 거야 이러고 텔레그램 문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돈적으로는 VIP가 아닌데 왜냐하면 뭐 수십억 맡겼어도 많은 거죠. 그런데 그보다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정경심은 VIP가 아니다라고 지금 한투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VIP 기준은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고객이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수익에 기여를 많이 하는 상황도 아니라서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VIP는 아니다. 한 10매덕 는 것 갖고는 VIP로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피비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VIP 고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VIP 기준에 미달한 걸로 밝혀졌으니까 아마도 민정수석인 남편 조국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VIP 이상의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뭐 장보러 다니는 거면 VIP도 이런 일 안 시키잖아요. 그럼요. 저기 VIP 될 정도인 사람은 장보러 갈 사람 따로 고용하죠. 그렇죠. 예. 지금 PB를 장보러 인생이 시켰다. 기생충이야. 예. 그냥 다 빌붙어서 사는구만. 그리고 저 사람을 수십 분 동안 조국이 만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식모처럼 부리는 것 묵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야,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면은 어제 홍철기 기자인가요? 네. 예, 저녁에 들어갈 때 조국이 샌드위치 2개 사서 예. 들고 들어갔다. 다 쇼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자들이 있지. 야, 샌드위치 2개 사가면서 앞 옆에다가 또 그 뭐죠? 예, 텀블러 커피 하나 들었죠. 예. 딱 하면서 아유, 저는 이렇게 검소합니다. 제가 다 사고 아유, 그냥 옆에 있으면 진짜 아유, 아니 진짜요. 뭐 방송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럽고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로. 저도 주변에 지금 진짜 VIP들, 돈 많으신 분들. 많으신 분들, 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쓰면 저도 좋아하지만 저한테 안 쓰는 돈은 뭐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써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검소합니다. 있는 분들은. 예, 있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진짜 검소해요. 오히려 돈 많은 분들 보면은요, 진짜 그런 식으로 사세요. 네. 예, 정말 검소해요.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쇼를 하는데 조국은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거죠. 부자죠. 그런데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더 싫은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검소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게 아니라 가증스러운 게 몇 번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자들 앞에서는 예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쫙 다시 한번 열렸죠. 이렇게 하니까 웃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게 열릴지 몰랐던 거지. 누가 또 눌러갖고. 하여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효리부동. 아니에요. 조국이라고 표현해요. 조국 맞네요. 조국.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럼 앞으로 사전에 올려야 돼요. 조국. 이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야, 진짜 이 기사 하나만 봐도 말이죠.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경심이요.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란 생각이 듭니다. 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센터를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를 보냈대요. 그래서 압수수색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입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마도 김 씨와 말을 맞추기 위해서 변호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김 씨도 나중에 얘기를 듣고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경심이 변호인을 보낸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다. 정경심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경심이 변호사를 보낸 거예요. 자기 쪽 변호사를. 네. 야, 이게 누가 봐도 입막음 하려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압수수색할 때 입회해가지고 그 검찰 수사관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보낸 건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생각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까지도 정경심 쪽 변호사를 붙여줬으면은 이거는 뭐 김 씨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덤탱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뭐라 말할 수가 없이 정말 갑질의 어떤 극한을 달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도요. 물론 조국과 싸워나가는 투쟁의 모습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경제 대안도 종종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말이죠. 그런 경제 정책과 관련된 당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도 참여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생중계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남북 문제도 결국에는 정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삐뚤어 가는 이런 잘못된 길은 정치권이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로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순리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부분들은 질책하면서 또 자유한국당이 결국 선거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략도 분명히 필요한 시절입니다. 자꾸 요즘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탄핵에 대한 문제를 꼭 바로잡고 우리가 단합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예,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탄핵과 관련해서 찬탄파, 반탄파도 있었겠죠 물론.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 저도 탄핵 초기에 문제가 있다 태극기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냐? 저는 양쪽 다 잘못이 있어서 이 상황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탄핵을 반대했다. 때문에 순수하다. 너희들 나한테 다 사과해. 이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두 진영 모두 반성하고 함께 가야죠. 그래서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잘못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못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때 그걸 막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선인 것처럼 무슨 마치 판사인 것처럼 한 시대를 재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국은 당연히 감방에 가는 게 수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 정부에서 못 간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들어갈 텐데 지금 정부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조금 형량이 가벼울 텐데 다음 정권에 아마 대대적인 수사가 다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들어가 있어도 또 수사를 하겠죠. 예. 참 이 정권이 가증스럽고 교활하고 무도하고 정말 막대 먹은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태극기 열심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내년 총선이 마지막 총선이 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총선이 없다. 대선도 없다. 독재국가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